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가 한 10년 전쯤에 매입을 해서 재건축이 이제 완공이 되어서 다음 달, 다다음 달쯤 입주가 시작될 DH 아너힐스의 사전 점검에 관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초반에 제가 이제 야외에서 찍는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두 번째 영상으로 해서 조금 더 나은 영상을 찍어서 조경이라든가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찍어서 올려드렸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38평에 대한 내부 구조나 이런 거는 저의 첫 번째 영상에 있으니까 좀 처음 부분이 어지럽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건너뛰시고 중간부터 보시면 38평의 내부 구조나 이런 건 좀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좀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가지려면 재건축, 재개발이 어떤 내용인지 우선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간단하게 그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제 헝거를 부시고 새 거로 만든다는 면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들여다보면 좀 다른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좀 더 찾아보셔도 되고요. 제가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재건축은 기존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부수고 그 대지 위에다가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상은 노후나 불량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공동주택을 만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지만 단독주택들도 그 대상 범위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세대수, 안전진단, 그리고 재건축 진행에 대한 결의, 주택 허용 연한 등을 고려를 해서 재건축을 진행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재개발은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모여있는 불량 지구인 거죠. 아파트가 아닌 불량 지구를 다시 허물고 새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 단지를 만드는 걸 얘기를 하고요. 보통 지역 자체의 도로나 상수도 이런 게 지금 오래되어서 아예 정비가 되어야 되는 곳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국가에서 주거 개선을 목적으로 공공 성격을 띠고 진행이 되는 도시 계획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을 받고 나서 조합원들끼리 일정 수 이상의 동의가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진행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재건축과 재개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건축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재개발은 공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진행된다는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서울 자체가 개발되기 시작한 게 1970년대부터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주요 지역의 주택의 연한 자체가 30-40년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많은 인구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에 대해서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 수의 20% 정도가 되고 20년이 넘은 아파트의 수가 전체 아파트 수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20% 이상인 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좀 지켜본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들이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저기 강북 쪽에도 있고 강남 쪽에도 있고 영등포 쪽에도 있고 좀 있는데, 4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곳을 보면 주로 강남 지역이나 현재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신규가 새로 들어설 지역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지역이라 아파트 가격 상승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신축이 거의 확정된 곳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면이 제가 말씀드린 면을 좀 잘 반영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신축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서울 내에서 이제 개발이 가능한 택지라고 하는 지역이
마곡지구를 끝으로 더 이상 개발할 가능한 곳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곳은 그린벨트를 풀거나 아니면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린벨트는 사실상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푸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일부는 풀 수 있겠지만은 충분한 공급을 낼 수 있을 만큼의 그린벨트는 풀지는 않을 거고요. 따라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좀 신경을 쓰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1주택을 가진 유주택자인 경우에 관처가 끝난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매입을 하게 될 경우에 좀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향후 남은 절차나 입주까지의 시간이 상당 기간 오래 남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입주까지는 설하고 준공하고 분양하고 입주까지 들어가려면 실질적으로 4~5년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입주 후에 2년 안에 만약에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산 상태에서 판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가 있고요.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세 면제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에는 관처가 끝난 이후에 입주권으로 바뀌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멸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 등에 대한 혜택도 어느 정도 있게 되고요. 따라서 등기가 쳐질 때까지는 토지에 관련된 재산세만 내면 됩니다. 사실인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4단지 쪽에 문화유산으로 남겨야 된다고 몇 동을 남겨놓고 지금 현재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재밌는 사실은 이 남겨진 동에 대해서 멸실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동의 소유주들한테 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이 요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재산세나 이런 거 매길 때도 그렇고, 조금 세금을 보실 때 유심 있게 보시면서 좀 따져서 받아내야 될 것들은 좀 유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세금 관련돼서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조차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본인의 재산과 본인의 세금은 본인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유심 있게 보면서 좀 챙겨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 중에 어떤 곳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거는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주권을 좀 노려보는 거는 유주택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1급지를 보는 게 가장 맞다라고 보고, 아니면 2호선 안쪽으로 들어가는 역세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직주 근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하철을 통해서 30~40분, 50분 안에 충분히 도어투도어로 갈 수 있는 지역들 내에서 좀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이 끝난 입주권이나 분양권 자체를 지금 분상제, 분양권 상한제나 기타 지금 대책이 조만간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재건축이 거의 중단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서 좀 눌림목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개포주공 1단지라든가 둔촌주공이라든가 실제적으로 HUG 보증을 받아서 분양가가 제한된 경우, 아니면 눌림목이 오는 입주권이든 분양권이든 이런 걸 좀 매입을 하는 거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고를 때, 그러니까 물건을 고를 때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거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서울 내나 여러 곳에 30~4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책상으로 좀 진행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은 사업 속도가 제일 빠른 거를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개포 3단지를 골랐던 이유도 개포 지역 중에 개포 2단지와 3단지가 진행 속도가 제일 빨랐기 때문에 선택을 했던 것이 있고, 가장 빠른 곳에 먼저 들어간 다음에 조금씩 대장 단지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포 같은 경우는 1단지가 대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좀 3단지에서 어느 정도 들고 가면서 살다가 1단지가 좀 가시권에 들어오거나 눌림목이 올 때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마용성 쪽에서 조금 많이 시세 차익을 보신 분들이 강남 쪽으로 넘어온다라고 들었는데, 강남 쪽에서 시세 차익을 본 분들은 이제 조금 더 나은 지역, 반포라든가 압구정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갈아타야 될 시기들이 조만간 또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정비 방식이라고 하면은 용적률이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고요. 용적률이 비슷한 곳이라고 하면은 기존 세대수 대비 더 만들어지는 세대수가 많은 곳, 그래서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사업성이 좋다라고 평가가 돼서 추가 분담금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들을 좀 보는 게 좋고요. 이런 면 때문에 기존에는 저층 단지들이 계속 진행이 됐었고, 지금 저층 단지들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중층 단지들이 이어질 텐데, 중층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중층 단지들을 좀 보시는 분들은 강남이나 진짜 핵심 1급지들만 보시는 게 나을 거고요. 아닌 곳은 사업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슬럼화될 가능성이 커서 그런 점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어느 곳에서 짓는가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개포 3단지 이를 현대건설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가지고 DH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가지고 짓는다는 게 제가 매입하고 나서 굉장히 큰 혜택이 어떤 면도 있기 때문에 어디서 짓는가, 대형 건설사에서 짓는 게 중요하고요. 상대적으로 부영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짓는 곳은 좀 임대나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좀 저가 아파트를 많이 지어 온 곳에서 짓는다라는 거는 좀 아파트 자체에서 좀 부실이 많이 나타나거나 하자가 많거나 이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브랜드도 좀 보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좀 피해야 할 지역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빨리 진행을 해서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중간에 종교시설이 있다거나 시장이 있다거나 아니면 상가에 대한 입김이 세다거나 아니면 고르지 못한 거죠. 각자 가지고 있는 평형이 다르다든가, 아니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목이 다른 거죠. 가지고 있는 게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도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주택을 가지고 있고, 상가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진행이 되게 어렵고요. 왜냐하면 각자의 재산이 더 많다라고 평가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조정을 하고 합의점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거 합의점 찾는 데만도 10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동일 평형수들이 많은 세대수가 적당히 있는 합의점을 빨리 끌어낼 수 있는 곳이 사업 속도가 빠른 편이고요. 개포도 2단지나 3단지가 1단지나 4단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빨랐던 이유가 세대수가 좀 작았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좀 빨랐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 단지랑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아예 다른 아파트인데, 그런 경우도 이제 서로 단지 간의 갈등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지들도 강남이나 1급 지역들은 좀 유심 있게 보는 게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 좀 상대적으로 사업 속도가 많이 느릴 수 있다라는 점은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제 무주택자는 웬만하면은 지금 빨리라도 대출을 받아서 한 채를 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금리가 굉장히 지금 현재 저렴한 상황이고 계속 낮춘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대출을 받아서 하나를 가져가는 거는 실물 자산이 계속 상승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해치 포션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트럼프 내년 후반 대선 때까지는 저는 주식이든 부동산이건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내년이 되면 트럼프가 지금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제 정세라든가 아니면 SOC 투자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죠. 한 4조 달러 가까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계획과 시행이 일어날 거라서 그때까지는 주식이든 부동산이건 좀 유지는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내년 후반 정도부터 금리를 한 3-4번 이상 확 다시 올리기 시작하는 정도가 되면
다시 금융위기에 준하는 위기가 어느 정도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무주택자는 우선은 괜찮은 역세권이나 뭐 좋은 입지에 하나를 가져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책에 반하는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건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좀 투자 목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남의 1급지들을 보시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강남의 1급지들은 위기가 왔을 때에도 하방 경직성이 꽤 크기 때문에 떨어져봤자 한 20% 정도 떨어지고요. 떨어지고 나서 다시 상승장이 왔을 때는 훨씬 더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입주권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건 좀 보신다라고 하면 세금 혜택을 조금 받으면서 2주택의 상승 분을 어느 정도 챙겨갈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아마 다음 정권까지 이어질 거라는 게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죠. 이 상황에서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굉장히 상당 기간 동안 막을 확률이 크고요. 그러면 신축에 대한 공급이 확 줄 거기 때문에 도시개발 정비 위주로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개발 정비는 돈만 많이 들어가지 실질적인 혜택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일종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영향은 신축이 굉장히 줄 거다라는 임팩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축이 확정이 된 경우, 분양까지 다 끝난 경우에는 상승이 지속적으로 저는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조금 더 긴 시간을 1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보실 분들은 지금 이런 전책들 때문에 상당 기간 재건축이건 재개발이건 뭐 최근에 음마아파트 떨어지는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눌림목이 심하게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후반에 금리 올리면서 만약에 위기가 좀 온다라고 하면 그런 재건축 재개발물들이 한 20-30% 정도 이상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수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보고요. 이번 기회가 제가 보기에는 좀 강남이나 1급지로 진입할 수 있는 좀 막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 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빈부 차이가 조금 나기 시작을 하면서 월세가 더 성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 그리고 1급지에 가지고 있느냐 여부가 자식 세대한테 좀 물려져 갈 가능성이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해 놓으시고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좀 짜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에 지금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면에서 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고요. 다음에는 강남의 역사나 지금 좀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잠실이나 목동 관련된 거 지금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고요. 환율에 대해서도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부동산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원래는 좀 재테크 전반의 기본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만 얘기를 좀 드려서 다음엔 조금 부동산보다는 중간에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강남 쪽 아니면 이런 역사라든가 서울이 개발되어 온 역사라든가 아니면 기본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 지금 하나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요새 제가 그냥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는 미술품 투자, 아트 컬렉터라고 하죠. 미술품 투자가 지금 굉장히 좀 괜찮은 이유가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주식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한국은 좀 떨어졌지만 미국 주식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트 쪽에 대한 투자, 미술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투자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질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쪽에도 간단한 개념은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꼭 큰 돈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미술품이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 걸어놓고 보셨을 때 굉장히 가치도 있고 그리고 젊은 작가들이나 이런 좀 신진 작가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후견인의 의미에서도 굉장히 좋은 저는 투자 방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 향후 제가 만약에 좀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테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lright.